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새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새싹 자원의 중요성 및 비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곡물 새싹인 보리, 밀, 메밀, 들깨, 완두콩 등의 종자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단당류의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생성으로 활용되어 그 기능성이 높아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 물질과 효능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개발 필요성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종자가 발화할 때 효소 등의 활발한 대사작용으로 각종 영양소, 건강기능성 물질들을 다량 생성하며 활용 햇빛과 물을 이용하여 단백질, 지방을 구성하고 아미노산, 지방산부터 알칼로이드, 왁스, 류 등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짧은 기간에 소화기 가능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비빔밥 전문점, 채식 전문점, 채식 카페 등의 전시용으로도 인기가 좋으며 식감이 부드럽고 소화 흡수율이 높으며 뿌리부터 잎까지 식물의 모든 부위를 먹음으로 영양소에 대한 편중 우려가 적습니다. 최근 곡물의 소비가 탄수화물 섭취의 감소로 보리수매 중단 등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새로운 가공 기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내 건강기능 식품 시장 규모 2016년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2020년에는 약 2조 원대를 넘어 활발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곡물 새싹의 최적 품종 선발 및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이며 생활습관병 효능 연구 및 산업화는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외에서는 곡물 새싹을 이용한 연구는 새싹보리 등으로 70년 전부터 새싹보리 녹즙 제품이 판매되는 등 새싹보리 식품 관련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호주 등에서 영양학적 가치와 가능성을 확인하여 연구와 사업화로 건강식품, 기능성화장품, 사료 등으로 판매 중이고 미국은 밀싹 약효에 대해서 1931년 미국의 식품연구가인 찰스 슈나벨에 의해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새싹밀의 건강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구명되어 많이 섭취되고 있습니다. 보리는 과거 식량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현재 소비량은 연간 1.4kg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기능성 증대 및 가공 특성이 우수한 새싹으로 음료 및 분말 등으로 다방면에서 사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곡물싹은 그 종류에 따라 맛이 다르지만 밀싹은 쓴맛이 덜하고 단맛이 있어 생즙용으로 적합하며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높은 건강식품으로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배합비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새싹작물도 소비자들이 낯설지는 않을 정도로 자리 잡았으나 시장의 규모나 다양성이 부족하여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새싹작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중점 관리가 되고 위생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가장 다양한 종류의 새싹을 사용해온 우리 문화의 해외 효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식약청 식품공전의 일반 영양성분 표시, 식품안전성 등을 등재하여 국제표준과 수출 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으로 향후 가공식품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에 편승한 단순 식품 수출이 아닌 우리 문화 수출을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새로운 가공식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새싹용으로 새로운 종자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재배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종자를 판매하는 곳이 많으며 대량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고 있습니다. 곡물 종자의 수급도 생산농가 단지화로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국내산 보리 생산 확대와 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컨설팅, 현장 기술 지원 등 재배 기술을 투입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싹을 재배하기 위해선 먼저 새싹을 키울 재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 그릇이 필요하며 대나무 채반이나 스테인리스망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 수저통, 콩나물 시루 등이 대표적인 채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싹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약이 묻지 않은 새싹 전용 씨앗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속에서 하루 정도 불려줘야 합니다. 세 번째, 채반 위에 솜, 키친타올, 버즈를 깔고 한 겹으로 씨앗을 뿌려줍니다. 씨앗이 겹쳐지면 싹이 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싹 부분에 솜털 같은 이물질이 생겼을 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솜털 부분과 곰팡이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싹이 중간 정도 자랐을 때 물을 많이 흡수하면 물받이 그릇에 물을 담아 뿌리에 닿도록 하여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하루에 여러 번 물을 갈아줘야 합니다. 여섯 번째, 씨앗을 재배할 때에는 반드시 습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하며 싹이 트고 나면 빛을 보고 자라도록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싹에서 분열이 일어나 껍질이 떨어질 때 영양분이 가장 많으므로 4에서 8일 정도 자랐을 때 잎이 벌어지면 그때 뽑아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유해 사항에 맞춰 새싹 재배를 해보았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새싹 렌즈콩, 새싹 다채, 새싹 보리를 사용하여 성장 관찰을 해볼 것입니다. 구입한 새싹 씨앗을 물에 담고 하루 정도 불려주었습니다. 다음날 하루 정도 불려준 씨앗을 채반 위에 솜이나 키친타올, 버즈를 깔고 한 겹으로 씨앗을 고루 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채반 위에 뿌려진 씨앗을 습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였습니다. 재배 도중 솜털 같은 이물질이 생겼었는데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니 솜털기와 곰팡이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새싹 재배 중간 과정 중 처음과 다르게 물이 빨리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새싹 뿌리에 닿게끔 하여 물을 보충해주고 하루에 두세 번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재배 후 새싹에서 껍질이 떨어지고 잎이 벌어져 바로 수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